안녕하십니까, 베타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년 남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미국 증시 한번 분석을 할게요. 과연 미국 증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왜 신고가를 돌파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3인방이 있죠.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 사람들이 당선됐을 때 향후 예측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1위 국가고, 경제든 군사력이든 GDP도 세계 1위예요. 자, 그러면서 세계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정말 숨하나 쉬어도 기침 한 번 해도 증시가 흔들리고는 해요. 그걸 많이,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미국 그게 뭐가 상관이 있다고 막 이러냐 하지만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세계 경제에. 그죠? 자,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로 다가왔어요. 내년 11월 초인데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서, 자, 월스트리트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누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많아요. 자, 이건 설이긴 하지만 이따가 트럼프 당선될 때도 그 배경과 주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자, 월가에서는 일단 3명을 꼽죠.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이 좀 많이 뛰어 올라왔어요. 조 바이든은 그런 얘기도 있죠.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는 좀 약간 노익장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을 최근에 좀 월스트리트에서 그야말로 좀 깠는데, 부유세, 외치는 게 부유세죠. 그리고 메디케어 포 올, 그리고 사모펀드 규제, 이거를 좀 내세우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당선되면 일단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 이제 한 2% 초반이 나왔잖아요. 1%대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워렌이 대선에서 승리되면 S&P 500 지수가 25% 폭락을 할 거다. 자, 그거는 워런이 부유세 제한한 부유세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좀 했죠. 그래서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인물, 그렇게 지금 취급이 되고 있어요. 자, 워런의 이제 말한 것들이 이제 5천만 달러 이상 부자들한테 2% 이상의 부유세를 또 걷자라는 얘기죠. 5천만 달러면 한 6천만 원, 600억 되나요? 자, 그리고 메디케어 포 올 이런 것들,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되게 부정적으로 좀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워런 말고도 마찬가지죠. 중도파로 좀 분류되는 조 바이든도 증시가 한 10% 이상 빠질 거다. 당선이 되면 조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시가 얼마 빠진다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크게 다를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건 내년이고요. 그죠? 미국 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우존스를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일봉으로 보는 건 너무 짧게 보는 거니까. 자, 요런 데 뭐가 있었죠? 요런데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죠? 요럴 때는 또 9.11 때도 테러도 많이 빠졌고, 그죠?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에 모기지론 사태죠. 그 이후에 자, 올라온 거를 보세요. 물론 이런 눌림들도 있죠. 이런 눌림들도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이에요. 11년째 추세는 상승이죠. 그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자, 그럼 2017년, 자, 2016년 때 트럼프가 당선될 때 월가에선 굉장한 걱정을 했어요. 이때.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S&P 500, 다우존스 모두 30%가 빠질 것이라고 했죠. 자, 근데 년으로 볼까요?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종가 기준을 볼게요. 25%, 5% 빼면 20%죠. 자, 올해
18%. 예. 자, 38%가 올랐어요. 결국엔. 그죠? 예.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돼야 주가는 안정될 것이다 라고 했죠. 예. 결국 예측은 틀렸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게 극진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예. 뭐 이미 예고했듯이 뭐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았고 뭐 국경 폐쇄니 이민자 정책이니 이러면서 좀 위협을 줬기 때문에 단합도 안 되고 예. 경제인 출신이긴 하지만 예. 주가 몰락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배경은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죠. 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도 있어요. 그죠? 예. 계속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안정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물론 무역 협상에서 뭐 그리고 유럽과도 마찰 이러면서 또 다수민족 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그럼에도 뭐 멕시코 사람들이 뭐 멕시코 장벽 뭐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할 건 확실히 했다는 거죠. 주가 부양, 그죠? 적절한 또 경기 부양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 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년에 트럼프가 재임을 할지 뭐 민주당 쪽에서 이길지 건 아무도 몰라요. 뭐 지금은 요렇게 뭐 하나 뭐 보시면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은 또 지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현재는 뭐 민주당 오히려 누가 통과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죠. 현재는 조 바이든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뭐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트럼프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쪽은 좀 혁신과 개혁에 초반에 좀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트럼프처럼 다음 재선을 미국은 담임제가 아니라 복수제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차칫 흐릴 초반을 후반에 더 안정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레임덕이 있지만 자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은 확실한 뭐가 있죠. 제가 나스닥 예전에 강의 많이 드렸듯이 나스닥은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2017년부터 말씀드렸어요. 2017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스닥은 죽더라도 9,000원 찍고 떨어질 거다. 세계 만약에 대경제 공황이 와도 9,000원 찍고 공황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박스 이론 때문에 그랬고요. 박스 이론. 나중에 뭐 2년이 되면 좀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도 사실 주저주저 했지만 어때요? 높였죠 이 박스를. 9,000이 박스의 한계예요. 그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죠. 9,000까지 무조건 흘러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미 신고가를 또 갱신했죠. 굉장히 불안했어요. 트럼프 집권하고 2018년 봄부터 굉장히 불안했죠. 뭘로 불안했습니까? 당연히 그였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이죠. 자, 지금 뭐 협상 뭐 이런다고 뭐 협상한다 이러고 막 오르지만 사실 1단계도 아직 사인도 못했어요. 1단계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도 증시는 미래를 본다는 얘기죠. 그죠? 증시도 다 알고 있어요. 2단계, 3단계 무역 협상은 제가 무역 전쟁을 4년을 보잖아요. 4년. 이제 2년도 좀 안 됐죠. 1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과연 트럼프 재임 기간에 2, 3단계까지 사인을 할 수 있느냐? 거의 힘들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기엔 너무 서로 많이 피를 봐야 되고 너무 서로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서로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죠? 특히 트럼프는 뭐 시진핑이야 중국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미국은 트럼프는 당장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뭐 감옥을 갈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감안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보는 나스닥은 일단 9,000이에요. 일단 9,000. 몇 월 며칠까지 갑니까? 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조정이 오고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리고 메이저들의 유동성의 여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제목에 이렇게 나오죠. 자, S&P 500 3,600포인트를 간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뭐 보이지도 않아요. 신고가는 있기 때문에. 얘도 3,600하면 여기 언덕 위에 어디 있겠죠. 그죠? 자, 결국은 뭐예요? 3,000을 잡고 20%더 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 효과를 트럼프 재선에 다 베팅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금의 설에 의한 거고, 그리고 언론의 작용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호의적인 언론들이 트럼프 당선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민주당 쪽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연임, 즉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더 호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장 충분히 더 갈 거고요. S&P 500은 자, 뭐 3,600 그건 몰라도 일단은 박스 이론에 의해서 지금의 한 200포인트의 여력은 더 있어요. 200포인트. 당장 200포인트. 그러니까 3,200까지는 S&P 500 기준으로 더 갈 확률이 높고요.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0. 9,000은 무조건 찍는다라는 거. 그리고 다우존스는 좀 변수가 있어도 얘도 앞으로 약한 얘는 4,000포인트 정도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우존스도 3만 시대를 여는데 그리 언제 열까, 몇 년 걸릴까가 아닌 3만 포인트 시대도 그렇게 의외로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어요. 대선과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링크 클릭해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